2, 4분면에 갔더니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x값이 음수가 된다고. 코사인 세타가 음수가 돼. 그러니까 당연히 탄젠트 값도 음수가 되는 거야. 이해되지? 자, 3, 4분면으로 갔어. 그러면 x값, 코사인 세타 음수, 사인 세타 음수, 탄젠트가 플러스. 이해돼? 4, 4분면에 왔어.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양수, 사인 세타가 음수, 탄젠트 세타가 음수 이렇게 돼요. 이해돼? 아, 삼각함수란 건 여러분들이 원운동을 이해하는 거란 말이야. 원운동. 자, 그러면 이건 쉬운 반지름이 1인 애로 우리가 이해를 한 거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반지름이 R인 원운동으로 한번 봅시다. 원운동. 반지름이 1에서 R로만 바뀌는 거야. 변하는 거 없어요. 자, 반지름 R 위를 점피가 계속 원운동 하다가 스톱 했더니 여기에 스톱이 돼서 요 각을 세타 각이라고 할 거야. 자, 그러면 점피의 X좌표는 뭐가 된다? 아까 우리가 반지름이 1인 친구여서 생략을 했던 거지. 원래는 R분의 뭐가 돼? 코사인 세타가 이것도 2, 4분면이니까 좀 헷갈려? 뭐 이렇게 갖다 놔? 이거 세타라고 할까? 자, 이게 R이야. 반지름이. 그럼 X는 뭐가 돼?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좌표가 된다고. 따라서 X는 R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된다고. 무슨 말이냐? 점 P'의 X좌표는 R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해되니? 점 P'의 Y좌표는 R 곱하기 사인 세타. 그리고 OP'의 기울기. OP'의 기울기는 뭐가 된다고? 탄젠트 세타인데 얘는 X분의 Y니까 R 코사인 세타분의 R 사인 세타니까 R 약분돼서 결국은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는 얘기야.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점 O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길이 R인 원 위의 점 P, X, Y에 대하여 X축의 양의 부분을 C초선으로 동경 OP가 나타내는 일반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사인 세타는 R분의 Y,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가 된다. 자, 이것은 세타에 대한 다 함수다. 이 함수들을 사례로 세타의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라고 하고 이와 같은 함수들 세타에 대한 삼각함수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삼각함수,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가 삼각함수다. 이런 얘기. 원운동. 자, 우리가 각을 호두법을 배웠지. 삼각함수에서는 일반적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무조건 각을 이제부터는 호두법을 쓸 거야. 그러니까 뭐야? 막 몇 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몇 분의 파이 뭐 이런 식으로 2분의 파이, 3분의 파이, 4분의 파이 이렇게 호두법으로 각을. 이게 삼각함수야. 삼각함수 뭐라고? 원운동. 원운동하는 점피의 X좌표, Y좌표, 기울기. 이렇게 정의 내리는 거야. 자, 그럼 봅시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 자, 이제 보니까 우리는 각 4분면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서 12개 값이 생기는 거야. 1, 4분면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2, 4분면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3, 4분면, 4, 4분면. 그 12개 값 중에 6개가 플러스, 6개가 마이너스야. 그러면 여러분은 플러스만 기억하고 있으면 마이너스는 자동으로. 그럼 플러스 되는 값은 어딜까? 요거 모든 학생들이 이렇게 암기를 합니다. 어떻게? 1, 4분면
올, 올 플러스다. 1, 2, 4분면은. 2, 4분면에서는 사인 값만 플러스예요. 3, 4분면에는 탄젠트 값만 플러스입니다. 4, 4분면에서는 코사인 값이 플러스예요. 그래서 올사탕포 이렇게 암기합니다. 올사탕포. 그러니까 여기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3개가 다 플러스고 2, 4분면에 가면 사인만 플러스고 3, 4분면에 오면 탄젠트만 플러스고 4, 4분면에는 코사인만 플러스야. 그래서 나머지 6개는 다시 마이너스. 이해됐지? 여기 2개, 2개, 2개 마이너스라고. 이해됐어? 그래서 얘는 지금 사인은 1, 2, 4분면이 플러스 값이다 이런 얘기고 코사인은 1, 4, 4분면이 플러스라는 얘기고 탄젠트는 1과 3, 4분면이 플러스다 하는 얘기야. 이해됐니? 올사탄코 이렇게 암기합니다. 1, 2, 3, 4분면 올사탄코. 자, 이제 여러분이 증명하지 않는 삼각함수 정의와 관련된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 아까 탄젠트 세타가 기본 정의가 뭐더라? 기울기가 되니까 뭐가 돼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이거. 무조건 여러분 이제부터는 삼각함수를 만약에 연산을 하거나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탄젠트 값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바꿔서 푸는 문제들이 엄청 많습니다. 기본이에요. 뭐라고? 탄젠트 세타는 항상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다. 이해됐어? 자, 그리고 요걸 아까 생각해보자. 그 원운동하는 점피. 자, 반지름이 아까 R이었나? 미안해, 원이 찌그러졌어. 얘 X좌표가 뭐였지? 반지름이 R일 때 R분의 가 아니고 R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X좌표, R 곱하기 사인 세타가 Y좌표야. 자, 그럼 생각해봐봐. 이 점은 원 위의 점이잖아. 이 원의 방정식 어떻게 돼? 1학년 때 여러분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의 제곱. 이해돼? 자, X가 뭐야? R 코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 플러스 R 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은 R 제곱이야. 그럼 얘는 R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R 제곱 사인이나 코사인은 제곱을 요 세타 가기 전에 이렇게 해줍니다. 이해돼? 따라서 얘네가 R 제곱으로 묶어주면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가 R 제곱이 되니까 이 값은 얼마란 얘기야? 1. 더 불변의 값.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항상 1이 된다. 이게 불변의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예요. 증명하지 않아도 돼. 정의에서 나오. 이해돼? 이해되니?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무조건 1이 되는 거야. 1. 자, 그리고 여러분 삼각함수는 삼각비를 생각해봐. 여러분이 삼각비 중에 어느 한 값만 알면 나머지 값 무조건 사인만 알면 코사인 탄젠트가 알 수 있다고. 코사인만 알면 나머지 사인 탄젠트 알 수 있다고. 탄젠트만 알면 사인 코사인 알 수 있다고. 어떻게 알 수 있지? 아니, 두 개 값, 여러분 그때는 직각삼각형 딱 그려가지고 코사인 세타가 5분의 3이다. 그러면 여기가 5고 코사인이니까 여기가 3이란 얘기잖아. 그럼 여러분은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여기가 4인 걸 알아야 된다. 이해돼? 그래서 사인 세타는 5분의 4, 탄젠트는 3분의 4 이렇게 알아야 된다고. 그런데 저 각이 만약에 2, 4분면 각이다. 2, 4분면 각이다. 그러면 사인 세타는 얼마입니까? 2, 4분면이에요. 세타는 2, 4분면에 있다. 5분의 4. 코사인 세타는 아까 올사탕코 2, 4분면은 뭐만 플러스라고?
사인만. 마이너스 5분의 3.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된다고.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또 알 수 있냐면 이렇게 원이 있을 때 사분면이 4개 있잖아.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이 친구들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 절대값이 다 같은 각. 무슨 말인지 알겠니? 플러스 마이너스는 변해도 절대값을 취하면 같은 각이 각 사분면마다 하나씩 있다고. 여러분이 잘 아는 각 60도로 한번 생각해 볼까? 60도는 호두법으로 나타내면 몇 분의 몇이야? 60도. 3분의 파이. 그럼 얘를 3분의 파이라고 하면 60도가 되지. 그러면 생각해 보자. 자, 3분의 파이에 사인 3분의 파이는 얼마야? 아니, 사인 60도 얼마냐 이거야. 뭐. 사인 60도. 오케이, 2분의 루트 4. 여러분 잘 아는 이거. 중학교 때는 이거 암기해야 됐잖아. 막. 이거. 코사인 3분의 파이는 얼마야? 2분의 1. 탄젠트 3분의 파이는? 탄젠트 3분의 파이는? 루트 3. 이해됐어요? 얘는 1사분면 각이거든요. 자, 얘랑 똑같은 애가 여기 있어요. 2사분면에. 누구냐? 3분의 2파입니다. 몇 도? 도로 얘기하면 몇 도? 3분의 2파이. 120도. 그래서 사인 3분의 2파이는 뭡니까? 이 값이요. 2분의 루트 3이요. 코사인 3분의 2파이는 뭡니까? 이 값인데 마이너스만 붙여주라고. 이해됐어? 탄젠트 3분의 2파이는 얼마라고요? 이 값인데 마이너스만 붙여주라고. 그래서 내가 한 말은 뭐냐?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같은 애가 각 사분면에 하나씩 있다고. 단지 부호만 좀 달라진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3분의 파이랑 2, 4분면에 같은 애는 3분의 2파이. 그럼 3, 4분면에는 이 값이 이렇게 네모 딱 그리면 이때 각 꼭지점으로 가는 각이 같은 애인데요. 3, 4분면 가면 저 각이 얼마나 될까? 요게 3분의 파이였고 그럼 요까지가 3분의 2파이였어. 그럼 요까지는 얼마일까? 정확하게 1, 4분면에 3분의 파이하고 정확하게 180도 반대 있는 친구야. 얼마가 돼? 그럼 쟤는 3분의 4파이. 왜냐하면 3분의 파이에 파이를 더해주면 되니까. 이해되니? 이건 조금 이따가 설명 또 할 거야. 그 다음에 4, 4분면에 얘네랑 값이 같은 친구가 하나 또 있는데 얘는 얼마가 될까? 이 3분의 2파이랑 정확하게 직선에 반대에 있는 친구. 3분의 5파이. 3분의 5가 아니고 3분의 5파이. 중에 파이 붙인 거랑 안 붙인 거랑 엄청난 다른 수야, 다른 수이. 자, 이제 삼각함수. 자, 정의 내렸으니까 문제를 풀면서 하나하나 좀 정립해 갑시다. 기본 개념을요. 삼각함수는 우리가 원운동을 이해할 때 필요한 거다. 모든 운동 중에 원운동이 기본이 됩니다. 자, 삼각함수. 자, 같이 봐봅시다.
세타가 제 4사분면의 각이고 코사인 세타가 17분의 8일 때 사인 세타분의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분의 1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삼각 함수 중에 한 값을 알면 나머지 값 알 수 있다고 했지. 그건 누구로? 피타고라스 정리로 그냥 하면 된다고. 자, 그러면 무조건 이거 알려줄 때는 그냥 직각삼각형을 그리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 코사인 세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나? 이걸 세타라고 놓으면 코사인 세타가 17분의 8이면 여기가 17, 여기가 8이란 얘기야. 그럼 자동적으로 여기 나오는 거 아니야? 여기 값 얼마야? 높이 얼마가 될까? 이것도 유명한 피타고라스의 수야에 8, 15, 17 이해돼? 17제곱 얼마지? 오, 야, 계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똑같은 제곱수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렇게 기역자로 계산하는 거야. 이거 그냥 더해. 얼마? 그 다음 77, 49에서 289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서 64를 뺐더니 225가 된 거지. 이거는 15의 제곱이다. 왜? 20에 25 해서 225. 자, 이제 이 문제를 풀어보자고.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니까 사인 세타는 얼마일까요? 사인 세타 얼마? 마지막에 여러분이 부호만 결정하면 돼. 몇 사분면 각이래? 4사분면에는 누구만 플러스야? 올, 사, 탄, 코. 그래서 코사인 얘가 플러스였던 거야.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하면 돼. 자,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17분의 15. 이해됐어? 그럼 탄젠트 세타는 뭐가 되는 거지? 보고 얘기해. 마이너스 8분의 15 이렇게 된다고. 자, 사인 세타의 역수, 얘의 역수 마이너스 15분의 17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탄젠트의 역수 마이너스 15분의 8. 그러면 이거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 15분의 9가 되나? 이해됐어? 이렇게 푼다고 문제를. 자, 천천히 해보자. 2번 루트 코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루트 코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일 때, 자, 이 친구 우리가 어디서 보던 친구다. 이걸 빨리 기억해야 돼. 저 친구 어디서 본 친구야? 우리 2학년 때 배워서 중요하다고. 어디에서 본 친구야? 무리수 언저리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네. 오케이. 그게 우리가 복소수 배운다. 음수의 제곱근 이런 거야. 여러분이 중학교 때 무리수를 배운 다음에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A 곱하기 B와 같다. 그 다음 루트 B분의 루트 A는 루트 B분의 A와 같다. 이게 제곱근의 성질이란 말이야. 그리고 수원에서는 또 이걸 거듭제곱 N 제곱근에서도 막 다 성립한단 말이야. 전제 조건이 뭐지? 전제 조건. 이런 게 성립하기 위한 전제 조건. 그렇지. A 양수일 때, B 양수일 때 이런 제곱근의 성질이 성립한다지. 그런데 우리가 복소수를 배우고 나서 루트 안에 꼭 플러스 수만 쓰이는 게 아니란 걸 배웠잖아. 루트 안에 음수도 들어올 수 있잖아. 맞지? 이제 이런 전제 조건이 없이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친구는 이 친구가 나오는 게 아니고 누가 나온다고?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 곱하기 B가 성립할 때 이렇게 나온다고 했지. 이게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 내는 거라고. 그러면 언제 성립한대? 전제 조건이 없어. 양수일 때가 아니야. 그 말 없이 얘가 성립하면 A 뭐, B 뭐야? A 음수, B 음수일 때 얘가 성립돼. 이해되니? 그 다음 참고로 여러분이 이제 수능을 봐야 되지, 모의고사에서는 이것까지도 이제 문제를 많이 내다 보니까 이 경우 말고도 또 성립하는 케이스가 있어. 뭐? A가 0일 때 성립해.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당연한 0 곱하기 당연한 건데 성립해. 또 하나가 있어. B가 0일 때도 성립해. 이 세 가지야. 이해돼? 이해되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하나 기억하는 거야. 루트 B분의 루트 A가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가 성립할 때 얘는 A, B가 어떨 때 성립한다는 거지? 얘가 성립하려면 마이너스가 붙어서 성립하려면 이거랑 기억 안 나? A가 양수일 때 B가 음수일 때 성립해.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하자면 A가 0일 때도 성립해. B가 0일 때는 여기서는 존재하지 않아. 왜? B가 분모에 있어. 0은 정의되지 않아. 음수의 제곱근에서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 이게 성립하는 거고, 얘가 성립하게 될 때는 A가 양수, B가 음수일 때, 그다음 A가 양수고 성립. 요거 하게 되면 요거 다. 그래서 이 문제로 돌아와 봐. 어느 걸 쓰고 있어? 얘를 쓰고 있잖아. 마이너스를 요쪽에 안 넣고 요쪽에다 놨지. 코사인하고 탄젠트 곱하는 친구잖아. 그럼 마이너스 루트 A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B. 뭐 이런 거지.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가 요쪽에 안 쓰고 요쪽에 썼다. 이 말은 뭐라고 그래서? 그래서 이건 코사인 세타가 언제 성립한다고? 음수일 때. 탄젠트 세타가 음수일 때 성립한다는 그 말을 이렇게 돌렸습니다. 이해돼? 그리고 코사인 세타가 0일 때도 성립해. 그런데 단서 조항에 보니까 0은 제외하자 이렇게 써놨네. 단 코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가 0이 아니단 말은 얘네가 각각은 0은 아니다 하는 말이잖아. 이 말 없었으면 0도 생각해줘야 돼. 근데 저 말이 있기 때문에 0은 빼자. 자, 그럼 생각해보자. 코사인 세타가 음수고 탄젠트 세타가 음수인 부분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중에 어디일까? 아까 여러분이 암기한 올사탄코를 중심으로 생각해봐. 어딜까? 2사분면. 그렇지. 사인만 플러스고 코사인하고 탄젠트가 음수인 게 2사분면. 결국 뭐야? 세타는 2사분면 각이다 하는 말이야. 막 이렇게 어렵게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할 때는 쉽게 세타가 2사분면 각이다. 이렇게. 이해돼? 자, 이제 문제를 풉시다. 세타가 2사분면 각일 때 자, 절대값 1 플러스 사인 세타의 마이너스 절대값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의 절대값 플러스 루트 코사인 제곱 세타를 간단히 하시오. 결국 절대값 기호를 없앨 때 양수면 그냥 없애고 음수면 마이너스 붙여서 없애고. 자, 이거 뭐야?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뭐? 루트 A의 제곱하고 같은 뜻이 뭐지? 같은 뜻이 뭐야? A 절대값. 얘가 같은 거야. 그래서 이거는 두 개로 표현될 수 있지. A가
0보다 작거나 크면 그냥 a가 되는 거고 a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a라고 표현돼요. 코사인 절대값하고 같다고. 자, 1 플러스 사인 세타야. 얘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양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인 세타나 코사인 세타 2, 4분면에서 사인 세타 플러스 값 아니야. 그럼 2배 플러스 값을 더한 값은 양수니까 얘네는 절대값 기호를 그냥 쓱 지워주면 되는 거야. 맞아? 자, 사인 세타. 야. 그 다음 또 마이너스 1. 음수지. 그럼 이게 전체가 음수가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붙여야 되니까 이게 플러스로 변해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이해돼? 자, 이거는 루트 코사인 제곱이니까 이건 코사인의 절대값.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와 얘가 없어지는데 음수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정리되겠지. 코사인이 음수니까. 이해돼? 그럼 어떻게 돼? 1하고 마이너스 1이 사라지고 코사인 세타랑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랑 사라지면 결국 남는 건 사인 세타 남네. 삼각함수 정의해요. 삼각함수의 관계를 좀 볼까요?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 불변의 관계. 자, 우리 삼각함수의 관계,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 탄젠트 세타는 뭐라고? 탄젠트 세타는 뭐라고?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탄젠트 세타라고요. 자, 그 다음에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얼마라고? 1. 이겁니다. 문제를 좀 봅시다. 이 문제 풀고. 자, 좀만 볼게요.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4분의 1일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세타는 2분의 파이에서 파이보다 작대요. 이거 몇 사분면의 얘기입니까? 2분의 파이가 얼마죠? 파이는 얼마입니까? 지금은 여러분 호흡이 잘 안 되면 우선 저 머릿속으로 빨리빨리 계산하세요. 그래서 세타 4분면 각이란 얘기야. 2, 4분면 각이다 하는 거야. 이해됐니? 자,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4분의 1이라는 값만으로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해내래. 어떤 아이디어를 써야 될까? 어떤 아이디어? 아까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 중에 뭐가 하나 있잖아. 걔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제곱해야 된다. 그러면 얘를 바로 모르니 얘의 제곱은 우리가 곱셈 공식 변형해서 알 수 있듯이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값으로 얘를 알 수 있는 거지. 이해돼? 자, 그러면 얘의 제곱은 얘를 제곱하는 거니까 그냥 4분의 1의 제곱. 그럼 우리가 모르는 값은 뭐야?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값을 모르는 거지. 이것만 알면 얘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거기서 구할 수 있다고. 왜? 얘를 한번 제곱을 해봐. 그럼 좌변을 풀면 어떻게 돼?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4분의 1 제곱 16분의 1이다. 이런 식이 나오겠지. 그런데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니까 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넘어가면 결국은 이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16분의 15가 될 거야. 맞아? 그럼 또 2로 나눠주면 결과적으로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32분의 15가 될 거란 말이야. 이해됐어? 그러면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2분의 15면 마이너스 4랑 곱하면 얼마가 돼? 플러스 8분의 15인가? 네. 플러스 8분의 15. 자, 16분의 1. 그러면 결과적으로 16분의 1 더하기 8분의 15니까 16분의 31이 되지. 자, 사인 세타 이거 제곱이니까 자, 이제 우리가 1번에 답을 구했는 답이 2개 나왔어.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풀마 루트 16분의 31이 나왔어. 자, 이제 생각해야지. 둘 다 답이야? 아니냐. 그럼 플러스가 답이야? 마이너스가 답이야? 잘 생각해. 2, 4분면에서 사인 값이 플러스야. 2, 4분면에서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야.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주는 값은 플러스 값이야. 이해되지? 그래서 우리가 찾는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양수값이 돼야 되니까 루트 16분이니까 얘는 4분의 루트 31이 된다. 이렇게 될 거야. 이해되니? 어려워 좀? 자, 요거 좀 봅시다. 2번은 어떤 값을 구하라냐면 2번은 탄젠트 세타 플러스 탄젠트 세타분의 1. 뭐라 그랬어요? 탄젠트는 뭘로 다 바꾸라 그랬지? 뭘로 바꾸래?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그럼 얘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고 이건 역수잖아. 얘는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 값을 물어보는 거야. 그럼 분수 계산, 분모가 다르니 통분을 해야 되겠죠? 통분을 하게 되면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고 여기가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야. 그리고 분자는 1이네. 이 값 우리가 구해놨잖아. 마이너스 32분의 15. 그럼 뭐야? 얘의 역수를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그럼 뭐야?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15분의 32가 요 탄젠트 세타 플러스 탄젠트 세타분의 1이라 하는 얘기. 우리 책 147페이지 필수형 5번 삼각함수를 포함한 식의 최대, 최소야. 여러분이 어떤 함수를 배우잖아. 함수를 배우면 맨 마지막에 뭐 배워?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걸 배워. 마찬가지야. 삼각함수를 배워서 이제 삼각함수를 포함한 식의 최대, 최소야. 자, 어떻게 하는지 같이 풀어보자. 여기 봐봐. y는 3 코사인 제곱 2분의 파이 플러스 x 플러스 6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최대값. 최대값을 라지 m,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하자. 그래서 라지 m 플러스 스몰 m의 값을 구하시오. 뭐 이렇게 된 거야. 자,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야? 봐봐. 이 함수 봐봐. 제일 먼저 뭐를 해줘야지? 봐봐. 복잡해 보이잖아. 간단하게 해야지. 무슨 말이야? 각의 여러 각의 삼각함수라 그래서 2분의 파이 플러스 x를 어떻게 바꿀 거냐? 파이 마이너스 x를 어떻게 바꿀 거냐 하는 거야. 맞아? 자, 보면은요. 코사인 제곱, 이거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x 곱하기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x야.
자,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x부터 봅시다. 자, 여러 가지 삼각함수 2분의 파이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한다. 뭘로? 사인 x로. 자, 사인 x로 변해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만 결정하면 돼. 2분의 파이 플러스 x, 세타가 오든 x가 오든 얘는 1사분면 각으로 생각해. 항상 세타나 x는 부호 결정할 때. 그럼 2분의 파이 플러스 x는 몇 사분면으로 이해하면 돼? 2사분면이 아니 90도를 더 가고 그 다음 x니까. 이해돼? 그럼 2사분면의 코사인을 물어보고 있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그래서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x는 마이너스 사인 x란 말이야. 이해돼? 그런데 얘를 제곱을 할 거야. 그럼 얘를 제곱할 거지.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함수는 바꿨으면 y는 3 마이너스 제곱하니까 플러스가 돼. 그래서 사인 제곱 x 여기를 우선 바꿨어요. 이해됐어?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여기 보자.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x야.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x. 자, 파이는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 안 바뀐다? 2분의 파이와 2분의 3파이만 바뀌어. 나머지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래서 얘는 코사인 x야. 여러분은 부호를 잘 결정하면 돼. 자, 파이 마이너스 x는 몇 사분면으로 이해하면 돼? 파이 마이너스 x는 몇 사분면으로 이해하면 돼? 2사분면. 잘 봐봐. 이거 뭐냐면 원이 있어. 자, 여기에서 파이가 어디냐면 180도를 가. 그 다음 빼기 x래. 아, 빼기 빽해서 여기 이렇게. 이해됐어? 그럼 2사분면의 코사인을 물어보네.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그래서 이건 마이너스 코사인 x 값과 같다. 이래서 올사탄코. 이해되니? 이해돼? 그래서 얘는 결국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코사인 x와 같으므로 얘로 바꿨으면 이제 이거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 6 코사인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우선 여러 가지 삼각함수를 이렇게 바꾸는 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이해됐어? 그 다음에 절대 삼각함수는 같은 종류의 함수로 만들어야지 사인도 있고 코사인도 있으면 최대최소 구할 수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뭐야? 무슨 함수로 통 전체 같은 함수로 바꿀 건데 뭘로 바꾸면 되겠니? 코사인. 왜 코사인으로 바꾸면 돼? 코사인 가장 기본 법칙 뭐 있어? 두 가지가 있는데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다 하는 거 불변. 그 다음 또 뭐가 있지?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제곱이죠. 제곱의 값은 1이다. 불변의 법칙. 고로 사인 제곱 x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로 바꿀 수 있는 거야. 이해돼? 요거 맨날 쓰는 거야. 세타 xx 바꿔도 상관없고요. 이해돼? 그럼 자, 이 함수를 바꿉니다. 최종적으로 이렇게요. 어떻게? y는 3 곱하기 사인 제곱 x를 사인 제곱 x는 코사인 제곱을 연결하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죠. 그래서 얘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6 코사인 x 플러스 1. 자, 정리하면요. 최종적으로 정리할게요. 여기 y는 마이너스 3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6 코사인 x
플러스 3과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4. 자, 이 함수는 이런 함수가 됩니다. 상하함수. 자, 그러면 우리는 코사인 x를 t로 치환합시다. 그럼 t는 범위가 어디서 어떻게 돼? 코사인 x 값은 치역의 범위가 어디서 어디지? 치역의 범위. 아무리 작아도 마이너스 1, 아무리 커도 플러스 1. 사인과 코사인. 이해되지? 그래서 t는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 이 범위를 잘 알아야 돼. 자, 얘를 y는 마이너스 3 t의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4.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2차 함수야. 2차 함수 최대 최소 어떻게 구하지? 어떻게 구해?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얘를 꼭지점을 알고 싶어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거야. 자, 완전 제곱식 만듭니다. 마이너스 3으로 묶어줘서 t의 제곱 플러스 2t가 되죠. 그럼 얼마를 더해주고 얼마를 빼줘야죠? 완전 제곱식 1 더하기 1 빼기 1 원래 4가 있고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3에 t 플러스 1의 제곱 나가면서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이 곱해져서 3이 되고 4를 더하니까 플러스 7. 그럼 얘는 꼭지점이 어디인? 마이너스 1,7인 꼭지점을 갖고 위로 볼록한 2차 함수 t에 대한 함수 그래프지. 이해돼? 그럼 마이너스 1이니까 대략 여기가 y축이라고 하고 7이면 뭐 그냥 대략 하기 때문에 여러분 대강하는 거라서 요거 그냥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7 이런 거야. 2차 함수. 자, 그런데 t의 범위가 어떻게 생기느냐?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밖에 가질 수 없어. 이해돼? 그러면 마이너스 1은 여기 꼭지점부터 어디까지? 1까지. 만약에 여기가 1이면 이게 얼마가 돼? 여기 t가 1이 되면 이 값은 얼마 될까? 얘가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5가 되나? 이해돼? 무슨 말이냐? 이 그래프가 더 급격하게 휘어져서 여기 1일 때 쫓아갔더니 여기가 마이너스 5가 되더라. 그러면 필요 없는 친구 다 지워버려. 왜?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밖에 못 가니까. 요렇게 하고 요렇게 되는 거지.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지 알겠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값을 갖는다고. 그러니까 최대값이 누구야? t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그 최대값 라지 m이 7이다. 여러분 7 보여? y값 7. 그 다음 최소값은 스몰 m은 t가 1일 때 마이너스 5다. 그래서 둘을 더하면 답은 2가 되는 거야. 최대값. 이해됐니? t의 범위가 주어진다고. 자, 원론적인 얘기 하나 더 하면 이렇게 치환해도 최대 최소는 치환한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이 원래 코사인 함수의 최대 최소값이야. 그러니까 치환해서 그냥 최대 최소 구하면 그게 원래 함수의 최대 최소야. 이해됐니?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이따가 배울 방정식이나 삼각 방정식, 삼각 부등식은 이렇게 t로 치환했지. 다시 원위치해야 돼. 왜? 방정식은 x값을 구하는 거야. x값, t값이 아니라. 그래서 다시 원위치해서 x값을 구하거나 x의 범위를 구하는 거야. 알겠니? 함수의 최대 최소는 치환하면 그냥 치환한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면 되는 거야. 걔가 최대 최소야. 그런데 어떤 방정식을 푼다. x값을 구한다. 또는 x의 범위, 부등식을 풀다. 그거는 다시 치환했으면 원위치한다. 이제 그걸 배울 거야. 자, 우리가 삼각함수 이런 내용들을 쭉 공부하는 중입니다. 삼각함수로 포함한 예.